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법령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정되고 제정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2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간단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로 용어에 대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어색한 전기 용어 그리고 낯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기가 됐고, 자,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를 하고 충분, 적절, 적당 이러한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대체 단어로 혹은 대체 문장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충분할 것, 적절한 무엇을 할 것, 적당히 할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어떤 내용이 도대체 바뀌었느냐? 자, 첫 번째,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어려운 전문 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 용어로 하나로 통일해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충분한, 적절한, 적당한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거. 그런 것들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거나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적극 활용. 혹시 여기서 시험 국가기술 자격, 뭐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변화된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교재로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대 효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유는 이렇게 됐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어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만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변경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일단 색상부터 먼저 볼게요. 원래 우리 전선의 색상이라든지 뭐 어떤 색상 말할 때 흑색, 청색, 적색, 백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검정색, 자, 청색은 파란색, 적색은 빨간색, 백색은 흰색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국가기술 시험이든 어떤 국가가 주관하는 공문서 작성하거나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종축, 횡축, 뭐 종으로, 횡으로 이러잖아요. 앞으로 종은 세로로 쓰일 거고요. 횡은 가로로 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폐로 되었다, 개로 되었다, 재폐로 되었다. 이거 전기 공부하시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폐로라는 말 없어요. 닫힌 회로로 씁니다. 그리고 개로는 열린 회로다라고 사용할 거고 재폐로는 다시 폐로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된다라는 재연결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부터 이제 뒤에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단어들도 변화되었으니까 쭉쭉쭉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관의 내경, 관의 외경 이러잖아요. 이제는 내경, 외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관의 안찌름, 관의 바깥찌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도, 어떤 전선이 예를 들어 송전탑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송전선로라고 해볼게요. 자, 송전선로가 있을 때 이렇게 전선이 쭉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럼 전선이 일자로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2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단면으로만 그려보면 이렇게 양쪽 지지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선이 처진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혹은 앞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전력공학 파트에서요. 그러면 이곳과 이곳에 지금 처짐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2도, 얼마만큼 처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2도로 부르지 않고 처짐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2도 공식 뭐뭐뭐뭐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처짐 정도 뭐뭐뭐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2도 많이 익숙했었는데 이제는 처짐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굴곡부라고 하는 것은 구분 부분이라고 해야 되고 곡률 반경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구분 부분 반지름. 그 다음에 압착 접속. 우리가 압착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을 눌러 붙임 접속이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경간이라는 거. 경간은 앞으로 지지물 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근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주가 있다고 했을 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만 전주를 땅에 심어 놓으면 조금 위태롭죠. 그래서 아래 조금 버팀대라고 하는 근가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것을 근가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전주 버팀대라고 수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선, 우리 여기 지선 이런 식으로 여기 구형의자 있고 지선의자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을 우리는 지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지선, 지지선. 그래서 이 내용 KC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무슨 금구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금속 부품입니다. 그리고 직매용은 직접 매설한다 하여 직접 매설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류형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자, 인류라고 하는 것은 잡아당김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잡아당김형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조가용선은 조가선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계속 살펴보게 되면 방청이라고 하는 것은 녹방지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 피레 시스템에서 메시 도체가 나옵니다. 이 메시 도체가 그물망 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체는 메시형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그물망 형태구나, 즉 그물망 도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과 가공 인입선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혹은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연접이라는 단어가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연접이 이제는 이웃 연결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점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점핑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연결선으로 순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선. 이것도 바뀌었죠. 이 동선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원래 구리선을 의미했던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동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술시험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구리선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구리선. 그 다음에 병가, 전선에 병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병행 설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병가는 병행 설치. 그다음에 수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전선의 열화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선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그 안으로 수분 침투하고 이런 현상인데, 수트리 현상은 수분 침투 균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트리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수분 침투 균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주로 전력공학 혹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실기 단답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분 침투 균열. 그리고 장간애자라고 하는 것은 긴 애자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방식 조치는 부식을 방지한다. 그래서 부식 방지 조치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다시 볼게요. 조속기. 여러분, 조속기는 속도 조절기로 바뀌어요. 조속기는 속도 조절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기기 혹은 전력공학에서 많이 보았던 이 조상기는요, 무효전력 보상장치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원래 두 개 똑같은 의미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앞으로 우리가 한자식, 외래어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순우리말로 좀 변환을 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기를 무효전력 보상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 결선. 우리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은 전선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선은 이제 앞으로 전선 연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공식적인 표기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수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 침투 방지형. 그래서 우리 수밀형 전력 케이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동심 수밀형 전력 케이블. 자, 수밀형은 뭐라고요?
수분 침투 방지형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배기구는 공기 배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같은 의미였어요. 이거 좌측에 있는 것도 우측에 있는 것도 모두 같은 의미인데, 이제는 우측에 있는 것을 공식 표현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자, 조사 장치는 빛을 쬐다 하여 빛쬐 장치. 발음이 좀 어렵죠. 조사 장치는 빛쬐 장치. 자, 섬락은 불꽃 방전이고요.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부식이라는 뜻입니다. 방폭형은 폭발 방지고요. 자소성은 자기 소화성. 원추는 원뿔입니다. 앞으로 원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차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허용 오차로 갑니다. 그리고 구배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기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스테인리스로 바뀌고요. 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요. 앞으로 공식 표기는 가루라고 합니다. 커버라는 말 안 쓸 거고요. 덮개라고 할 거고요. 국부적 없습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이격거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간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있잖아요. 커넥터. 커넥터는 이제 접속기로 사용을 하고요. 잔여는 나머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유희용이라는 표현을 우리 KC 할 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유희용 전차 이런 말 없어요. 이제는 놀이용 전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유수는 흐르는 물이고요. 우수는 빗물이고요. 자, 이제 내성이라는 표현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전기 KC 안에서는요. 여기서는 견디는 성질로 순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도의 룩스는 럭스로 표현을 바꿀 거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모의 실험으로 순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어요.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주로 우리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그 중에 전기 관련 파트요. 그 안에서 주로 개정된 것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단어와 다르니까요. 혹은 문장하고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전기 공부하기가 장기적으로 볼 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나 문장의 직관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전기 용어에서 많이 막히고, 그 막히다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 우리말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보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가셔서 이 KC 개정안을 보게 되시면 전문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전기 공부 항상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